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날씨는 흐렸지만 시장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코스피 시장 시작하면서 1900선 가뿐히 뛰어넘어주면서 오늘 하루 종일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이렇게 좋은 시장 속에서 주도주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면 좋을지 저희 이지환 전문가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드린다고 하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그럼 배트맨 2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이지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께서 오늘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지 앞에서 약간 스포를 해드렸는데 괜찮죠, 위원님? 네. 네,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요.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을 하시고요.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와 시장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 굉장히 강했고요. 1900선 이제 돌파하고 1950선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주도주와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제 구성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신다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도주는 지금 말씀을 워낙 많이 드려서 대부분 알고 계실 걸로 좀 생각은 되는데요. 월요일날 이제 투자 전략 시간 때 제가 이제 월요일, 금요일 고정적으로 강의를 좀 드리고 있는데 월요일날은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금요일날은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내일 시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가볍지만 한 번쯤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거나 또는 한 번쯤 짚어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제 월요일날 이 시간을 이제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쪽으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고 꼭 이 부분을 갖고 가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 보시면 이제 오늘 포텐이 터지면서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10% 오르는 이제 오늘 이제 포텐이 터졌죠. 근데 이 부분은 오늘 이제 이런 급격한 상승이 나왔지만 사실 지난주부터 투자 전략 시간에 강의 시간에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계좌에 꼭 넣어놔라, 포트에 넣어라. 그리고 여기서 일정 부분 유지를 해라라는 부분을 오늘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어떤 부분에 말씀 좀 드릴까 하면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어떤 심리적인 부분,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냐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오늘 조금 실제적으로 어떤 종목을 사서 내 계좌를 어떻게 좀 꾸며 놓으면 좋을까라는 계좌의 포트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어떤 이론적인 부분은 많은 방송이나 강연 통해서 알고 계시니까 오늘은 현실적으로 내 계좌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고 어떻게 포트를 짰을 때 과연 지금 이 시장, 현재 이 시점의 시장에서 가장 유효성이 있는가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요. 마지막 장에는 실제로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의 현재 지금 포트에 들어있는 종목들을 공개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주말에 또 한번 주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내 계좌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강의 기대가 되는데요. 또 위원님께서 강연회가 이제 잡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제 코로나19로 제가 원래는 상당히 오프라인 강연을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사실 이제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굉장히 꺼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 저녁 7시에 온라인으로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좀 방송에서 다 하지 못했던 투자 전략과 지금 현재 시장에서 대응 방법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제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지 관심 종목으로 한번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말에 편안히 쉬시고 일요일 날 저녁에 월요일 시장 열리기 직전에 오셔가지고 한 번쯤 다음 주를 대비한 전략
종목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제가 이제 늘 강조하지만 우리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오시면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공감을 해보시고 다음 주에 한번 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일요일 날 저녁 7시 샘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라고 합니다. 저녁 식사 마치시고 이제 월요일장을 대비하는 마음을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 위원님께서 딱 그 시간대에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샘플러스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 서울경제TV 샘플러스 혹은 샘플러스라고 검색을 해도 나오더라고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같이 무료로 강연에 받아보시고요. 또 자세하게 난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 어떻게 접속하는지 저희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문의나 아니면 온라인 강연에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원님 이렇게 강연의 이야기까지 마쳐봤는데 더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늘 강의 바로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주도주를 파악하는 방법과 우리가 이제 계좌 포털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부분인데 사실 뭐 주도주는 어떻게 보면 제가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게 왜 주도주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시점에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사실 계속해서 방송에서 주도주 이렇게 노출은 시키지만 그 부분이 이제 가슴에 와닿지는 않죠. 마음에 와닿지는 않죠. 왜? 어떤 타이밍에 사야 될지 그 타이밍에 샀을 때 내 계좌가 플러스가 되는 부분을 봐야지만 마음이 느껴지는데 예를 든다면 이제 이런 거죠. 오늘 이제 IT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좀 했습니다.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장중에 10%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IT 대형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지금 이제 오늘 IT 대형주들을 사기는 좀 늦었죠. 그러니까 내 계좌에 원래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오늘 즐겁게 그냥 관전을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없었다라고 하면 지난주나 적어도 이번 주 초 정도는 샀어야 되는데 사실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좀 많이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계좌에 확인을 하자라고 했고 구체적으로 어느 섹터에 부분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투자 전략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오늘 이렇게 띄었는데 결국 이제 주도주라는 건 그런 거죠. 내 계좌에 항상 일정 부분은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물량이 채워져 있어야 되고 시장이 지금 이제 올라가는 중에는 이제 점점 주도주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제 이 부분이 필요하냐라는 부분은 내가 이제 계좌 포트를 어떻게 짜느냐에 달려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얘기를 좀 해보면 대부분은 그렇다 그렇죠. 누가 좋다는 종목을 이제 내 계좌에 사게 되는 거죠. 방송에서 혹은 다른 어떤 전문가들이 추천한 종목을 사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추천할 종목들이면 이제 좋은 종목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종목들을 다 사다 보면 내 계좌가 이제 중구난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룰도 없고 그냥 좋다는 종목을 다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올라가면 다행인데 시장이 좀 밀리거나 혹은 종목이 좀 급락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그 자리에 내 계좌에서 그런 종목들을 차지를 하면서 현금 가동률도 좀 떨어뜨리고 뭔가 좋다는 종목인데 그 종목 사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좌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계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구성되어 있는 계좌에 끌려다니는 거죠. 그런 경우가 사실은 우리 개인 투자가분한테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한번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얘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시점에서 주도주를 좀 보려고 하는데 주도주는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뭐 제가 작년에 말했던 주도주가 지금 주도주가 아닐 수도 있고 제가 3월 달에 얘기했던 주도주가 지금 주도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어디가 주도주가 될 거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내가 계좌를 어떻게 이제 구성을 좀 하는 게 좋을까? 어떤 비율을 하는 게 좋을까?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일정한 룰과 비율을 가지고 계좌를 구성을 해야 결국에는 내가 시장에서 좀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주도주는 제가 이전에도 강연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주도 섹터라는 거는 보통 이제 주도주는 단독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보통 이제 주도 섹터와 같이 오게 되고 그 주도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주도주를 좀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럼 주도 섹터라는 거는 우리가 어떠냐면 뭐 업황이 개선되는 경우 이 부분은 당연히 있는 거죠. 어떨 때는 IT 종목이 굉장히 좋아졌다가 어떨 때는 바이오 종목이 좀 좋아졌다가 뭐 예전에 이제 2006년도 뭐 이럴 때는 뭐 차정 자동차라든지 뭐 화학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좋아졌다가 어떤 식으로든 업황이 분명히 개선되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섹터들이 굉장히 주도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보통 주도 섹터라고 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방송을 봐도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좀 되죠. 그다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섹터가 뭐냐면 이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 없다가 생기는 거죠. 없다가 생기니까 얼마나 방향이 좀 크겠습니까? 지금 이제 워낙 사회가 고도화되고 발전되다 보니까 없다가 생기는 게 없을 것 같지만 사실 기술이 더 발전하고 사회가 더 고도화될수록 없다가 생기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작년에 우리가 가장 크게 대장주로 봤던 부분이 뭡니까? 5G와 관련되면 이거 없다가 생긴 거죠.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LTE, 4G 정도까지 해서 5G가 생기니까 어때요? KMW 같은 이런 종목이 굉장히 뭐 몇 배 상승하는 종목들이 이 섹터 내에서 속출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이제 유가 된 거죠. 그 다음 이제 올해 이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으면 또 없다가 생기는 또 섹터가 하나 더 있죠. 또 뭡니까?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2차 전지죠. 이 부분은 이제 자동차와 연관되어 있는데, 전기 자동차와 연관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기자동차 계속 얘기는 했지만 테슬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홍보 효과 내지 이벤트성으로 보다가 이제 뭡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탈 수 있는 이제 단계까지 와버린 거죠. 이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모터쇼나 이런 데서 구경만 하던 차가 이제는 어때요? 우리 주위에 보면 이제 전기차들이 막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관련 법들이 굉장히 개정이 되고 있고 특히 환경과 관련해서 디젤 차들이 사용화되면서 전기차 쪽으로 더 집중을 받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도 어때요? 없다가 생겼다 그러죠. 없다가 생기니까 어때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도 섹터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안 와닿죠. 5G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우리가 한번 맛을 봤다 그렇죠. 맛을 봤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주도 섹터들이 없다가 생기면 적어도 몇 년간의 이 호황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5G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어때요? 우리나라하고 중국 정도만 실질적으로 진입을 했죠. 근데 그 가정도 굉장히 약했고 올해는 원래 이 코로나19가 없었으면 1분기에 중국이 확장에 들어가기로 했고 3월부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제 확장에 들어가기로 했고 그다음에 일본이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1분기에 굉장히 서둘렀었고 여기에 이제 2분기에 들어간 나라들이 미국, 호주, 인도 이렇게 뭐 보면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확대가 될 시기였는데 안타깝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좀 연기가 됐다 그렇죠. 하지만 이게 딜레이가 됐다, 연기가 됐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는 아니죠. 그냥 연기가 됐을 뿐이니까 어쨌든 모멘텀은 결국에는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은 어때요? 굉장히 1분기에 좋았다가, 사실 이제 2차 전지는 제가 작년 12월 달부터 이제 올해 업종 분석을 하면서 1분기 끝머리 정도에서 굉장히 큰 폭을 뛸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빨리 뛰었죠. 뭐 때문에? 테슬라 때문에. 테슬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12월부터 이게 주도를 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뛰었죠. 근데 코로나19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게 결국에 이제 자동차 공장들이 셧다운 되는 거예요. 2차 전지는 어쨌든 간에 자동차 공장이 돌아가야 그게 납품이 되는 거다. 그렇죠. 근데 공장이 셧다운 되니까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때요? 오늘 보시면, 이번 주 보시면, 지난주 보시면 급등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2차 전지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8분의 2차 전지. 굉장히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고, 저 아니더라도 어느 전문가 하더라도, 어느 전문위원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다 그랬죠. 근데 이제 타이밍이 중요한데,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를 했었죠. 이 시간을 통해서. 월요일날 투자 전략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종목이 내 계좌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들어와 있어야 된다.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근데 오늘 보면 어때요? 이제 이번 주 지나면 조금 늦었다 그렇죠. 오늘 뭐 5%, 10% 이미 지난주부터 해서 뭡니까? 큰 폭으로 뛰어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늦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업황이 큰 폭으로 개선되거나 혹은 어때요? 없던 데서 새로운 게 생기면 그게 이제 주도 섹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고 간과할 때 어때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나와서 그 타이밍을 찝어드려야 되는 게 제 역할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기술주들의 급등 좀 보면서 충분히 미리 좀 찍어드렸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한번 이제 그 부분을 좀 같이 보시고 그럼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러면 주도주를 좀 봐야 되는데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결국 이제 주도주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19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 1분기,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아지는 업종은 굉장히 드뭅니다. 제약 바이오스 일부를 제외하고는 뭐 1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다. 거의 없죠. 대부분은 2분기는 또 더 걱정을 하게 됩니다. 2분기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1분기나 2분기의 실적이 이제 감소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주도주를 파악할 때 딱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1분기와 2분기의 실적이 마이너스가 됐다. 큰 폭으로 감소를 했죠.
감소를 했고 3, 4분기에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실적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실적이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1, 2분기에 워낙 많이 깨먹고 나서 뭐 거의 경기 활동이 마비되다시피 하면 사실 3, 4분기에 가면 항공이나 여행업 정도 굉장히 반등이 오겠죠. 지금보다 더 바닥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1분기에 감소된 실적과 3, 4분기에 플러스된 실적을 더했을 때 작년 실적보다 많이 나오는 업종이 있겠냐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1, 2분기에 굉장히 크게 깨먹고 3, 4분기에 이만큼 벌었는데 만약에 대부분 업종은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작년 실적보다는 많이 나오기가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1, 2분기 정도 깨먹고 시작하니까. 근데 만약에 1, 2분기 깨먹었는데도 3, 4분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섹터들이 있어서 작년 실적을 넘어섰다라고 하면 그 종목은 주도주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이제 좀 산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어떤 종목들이냐면 이제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이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종목들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주도주 섹터들이 뭡니까? 1, 2분기 2차 전지 1분기 엄청나게 깨먹었죠. 2분기 바닥을 다진다고 생각해도 역시 깨먹는 거죠.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3, 4분기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실적으로 1, 2분기 깨먹은 거를 더했을 때 작년 실적을 넘어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2차 전지는 주도주가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산술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이제 주도주가 된다는 거를 우리가 조금은 피부로 더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종목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1, 2분기 깨먹는다는 건 당연하다 생각을 좀 하시고, 과연 이제 깨먹은 거 대비를 해서 3, 4분기에 이거를 능가할 수 있냐 없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주도주를 찾으면 우리가 조금 빨리 주도주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1분기에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고 LG전자 실적 발표하면서 IT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뛰고 있죠. 왜냐하면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IT 종목들이 나쁘지 않았다. 물론 2분기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1분기보다 2분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논란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1분기가 바닥이고 2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된다. 이러면 이건 베스트죠. 2분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데 2분기부터 더 좋아지는 종목이 있다. 주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분기가 바닥이 되는데 대부분의 업종이 이제 2분기가 바닥이 되는 거죠. 심지어 굉장히 피해가 컸던 여행이나 항공이나 뭐 소비재도 결국 2분기가 바닥이 되지 않을까요? 2분기 바닥이 되겠죠. 근데 3분기에 뭡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이 되면서 1, 2분기 실적을 많이 할 수 있는 종목들. 3분기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1분기, 2분기의 마이너스를 상쇄하고도 작년 실적을 뛰어넘는 종목들이 이제 두 번째 종목들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순차적으로 뭡니까? 이런 종목들이 조금 1번으로 좀 빨리 갈 거고 뒤이어서 이런 종목들이 2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렸을 때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업종 종목이 뭐고 여기에 해당하는 업종 종목이 뭔가를 만약 머릿속에 이제 그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이제 주식 잘 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고수라고 좀 인정을 해드리고 싶은데 머리에 좀 그려지십니까? 이런 종목들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 섹터들은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주도주 파악을 봤을 때 1분기에 바닥이 되는 거는 일단 IT 쪽에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나름대로 조금 임의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레포트들을 참고를 하면서 조금 앞서가는 포트로 조금 제가 끊었습니다. 5G는 보시면은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중에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 5G가 대세가 되는데 물론 이제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죠. IT 종목들이 급증하는 가운데서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뭐 지난주부터 워낙 어떻게 보면 이 반등장에서 가장 급반등했던 종목이 5G이기 때문에 이 5G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급락 전에 거의 박스권 내에 거의 다 복귀를 다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빨리 들어왔고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먼저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 뭐 이 부분이 나쁘다 이렇게 볼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조정을 먼저 받고 있다라고 보는데 계속 이제 5G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도 중국도 어때요? 최근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 중국이 이 코로나19 사태를 가장 빨리 극복한 나라들 중에 나와 있는데 이 극복 다음에는 뭡니까? 강력한 이제 경기 부양책이 나오는 거죠.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이 경기 부양책에 따라 가지고 주가들이 이제 춤을 추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미 5G를 가장 선두에 내세웠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내세운 게 중국이었죠. 중국은 이 코로나19를 뭐
서로 이제 극복한 방향에 대해서 자축을 하면서 어때요? 5G를 전면에 내세웠죠. 왜냐하면 이 하웨이를 통해서 5G를 전 세계 글로벌하게 퍼뜨리는 이 중국의 굵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들 국력을 가장 앞세우는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웬만한 그 공산당 행사의 모임을 보면 대부분 5G 깃발이 안 날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한쪽 벽면은 우리가 저번에 저인데도 봤지만 거의 5G 깃발로 채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5G 굵기고 하웨이를 통해서 글로벌한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겠다는 게 중국의 야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G는 지금 현재 경제 부흥 정책을 내는 일본으로 나오는데 조금 제가 이제 5G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는 부분이 뭐냐면 중국이 이제 오늘 뭘 했습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경기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다음 주부터 이제 준비해서 내겠다고 했죠. 그러면 이미 5G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표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또 모멘텀으로 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 지금 현재 5G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아마 다음 주 중후반부터 중국이 경기 부양책이 쏟아지면 아마 또 하웨이를 전면에 내세운 이 5G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또다시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에서 좀 볼만한 부분이 반도체인데요. 사실 반도체는 지금 현재 1분기는 굉장히 선방을 했는데 2분기에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는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괜찮은데 미국을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주 실적 발표에 의해 조정권에 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IT 대형주들이 급등을 하는 가운데서도 반도체 종목은 조금 눌려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보시면은 9월 달에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9월 달에도 바닥이냐 아니냐 논리로 굉장히 오랫동안 그 논쟁을 좀 벌였죠. 그래서 증권사 레포트들이 한 절반 정도는 반도체가 지금 바닥이고 절반 정도는 내년 1분기가 바닥일 것이다라는 이 논리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결국 주가는 어땠습니까? 9월 달 넘어가면서부터 굉장히 큰 폭을 띄었죠. 그래서 저는 반도체를 2분기 저점으로 보고 3분기 정도 실적 개선으로 보면 주가가 반응하는 속도가 5월 말 내지 정도가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보다 빠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1분기 지금부터 매수를 조금씩 해 들어가지 않으면은 좀 어려울 수 있다. 나중에 가서 좀 늦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반도체를 좀 땡겨서 1분기 바닥을 형성하는 섹터 쪽에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 좀 하시면 좋은데 오늘 삼성전자 주가를 보시면은 확실히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심정적인 부분이 이제 물증이 좀 나온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전체적으로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약 바이오 쪽입니다. 이 바이오 시밀러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사실 제가 강조한 이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굉장히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좀 아쉽지만 이제 코로나19와 연관되어 있거나 대규모 수주가 찌어지면서 사실 매수할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큰 폭으로 뛰고 그게 지금 현재 이제 다시 기간 조정이 좀 들어와 있거든요. 이 바이오 시밀러는 굉장히 지금 유망한 상태고 특히 우리나라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으로 재비되는 이 바이오 시밀러 쪽에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중장기적인 주도주로 반드시 좀 편입을 해야 되는 종목인데 최근에는 이제 중소형 제약사들도 이 바이오 시밀러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죠. 예전에는 바이오 시밀러가 전체 물량의 10% 세에서 지금은 모든 글로벌한 파마수티칼에서 거의 이제 50%에 육박하고 있고 글로벌 10대 제약사에서 6개 이상이 바이오 시밀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시밀러의 가장 큰 장점은 동등한 효과를 내는데 비용은 한 5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값이 싸기 때문에 어느 국가든 어느 나라든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장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분기 바닥론에서 2분기 실적 개선되는 종목들 보면 이런 종목들이 좀 빨리 갔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시밀러 먼저 갔던 종목들이 뭡니까? 오늘 조금 조정을 받는데 이번 주에 그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먼저 갔기 때문에 먼저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5G 종목들이 지금 현재 이번 주에 다른 종목들이 급등하다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급등을 했고 먼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먼저 조정에 들어가면 이 종목들이 2차 상승도 먼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잘 보시면 종목들이 왜 내가 가진 오늘 5G 종목이 안 가는 거야? 왜 지금까지 잘 가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오늘 다른 종목 다 급등하는데 조정받는 거야? 라는 부분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주도 섹터들의 순환매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 계좌를 그대로 굳건히 지켜가면서 순환매 도는 부분에서 이익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뒤에 궁금한 얘기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이렇게 주도주 섹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점들만 유념을 하셔도 다음 주장 대비하는데 정말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해드립니다.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은 24시간 열려 있는데요.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더욱더 나눠볼 수 있으니까 이쪽 채널 많이 이용 부탁드리고요. 또 이번 주 일요일이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무료 강연을 온라인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오프라인에서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분들 만나보셨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온라인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번 주 일요일까지 푹 쉬시고요. 7시부터 9시까지 샘플러스 들어오셔서 저희 위원님과 무료 강연 함께 들으시면서 다음 주장도 대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원님 그러면 뒤에 있는 강의 내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이제 계속해서 우리 주도주에 들어올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먼저 뛰었던 바닥을 형성했던 종목들 이제 확인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2분기에 바닥을 형성하는데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2분기에 바닥을 형성하지만 3분기에 큰 폭으로 이 1, 2분기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종목들을 보면 2차전지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MLCC 이렇게 이제 IT 종목 내에서 적어놨는데 이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보시면 오늘 급등했던 이유는 좀 전에 보셨던 1차 반등했던 부분은 지난주까지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면 지금 현재 이제 2분기 바닥론에 들어오는 종목들은 이번 주에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죠. 그러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뭡니까? 주도주 내에서 순환매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이 갈 때 여기 쉬었고 이 종목이 쉴 때 이 종목이 가고 어떻게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주도주가 형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2차 전지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뭐 굉장히 지금 큰 폭으로 지금 뛰었습니다. 오늘도 큰 폭으로 뛰었고 지난주 후반부부터 큰 폭으로 뛰고 있는데 테슬라가 주가가 굉장히 급박하게 오르나갔죠. 저는 이제 테슬라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테마에 들어와 있는 종목보다도 더 급등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오르고 있죠. 하루에 한 15% 정도 오르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런 날이 몇 차례나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뭡니까? 우리가 지금 급락을 했고 바닥권에 올라오는 종목들 보면 전체적으로 이전의 고점에서 보면 한 이 정도 올라와 있는데 테슬라는 지금 바닥권에서 여기까지 오늘까지 상승한 부분이 113% 상승했습니다. 바닥권에서 벌써 이제 113%. 그러니까 2배 이상 지금 10,000원 하던 게 지금 20,000원 넘어가 버렸다.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좀 거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보면 주가를 이제 부양하겠다는 CEO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죠. 왜냐하면 테슬라가 이제 급락했을 때 1분기 실적이 대부분 보면 중국의 공장도 셧다운됐고 대부분 전기차 공장들이 셧다운됐기 때문에 굉장히 나쁠 것이라는 레포트가 나와가지고 하루에 이제 10% 이상 하락한 날이 나왔죠. 하락한 날이 나오니까 그날 당일날 시간에 딱 거래해서 CEO가 나가지고 딱 이렇게 얘기했죠. 과연 테슬라가 실적이 좋은지 아닌지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장담하는데 CEO로서 장담하는데 테슬라 주가 너희가 생각한 만큼 좋지 않다. 나쁘지 않다. 한번 봐라.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시간 외에서 바로 15% 상승해버렸죠. 그 말 딱 나오자마자. 그러면서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 중국의 공장들이 셧다운해서 지금 이제 생산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전부 다 뭡니까? 결정타가 결국에는 중국에 뭡니까? 우한에서 봉쇄령이 풀렸죠. 우한 봉쇄령이 풀리면서 뭡니까? 제조업 관련된 종목들, 우리나라 운송 장비업종들 급등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를 좀 이해를 하셔야지 주가가 왜 급등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 급등을 했고 그러면서 2차 전지는 지금 이제 거의 지금 고비가 없이 그냥 달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사기에는 조금 늦은 것 같지만 만약 대기자에 들어와 있다라면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가능해서 편하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이제 MLCC인데 제가 이제 이거를 왜 따로 넣었냐면 작년에 12월 달에 우리가 주가가 뜰 때 PCB가 종목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PCB하고 MLCC는 어떻게 보면 이 기판 재료고 레드오션입니다. 굉장히 레드오션인데 갑자기 이런 종목들이 작년 12월 달부터 블루오션을 받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가 결국 수요 때문입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2차 전지와 5G를 큰 폭으로 실행을 이제 이 사업이 확장되게 되면 여기에 반드시 따라가는 게 뭡니까? 반드시 따라가는 게 반도체와 MLCC가 매출이 여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2차 전지와 5G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재료들이 안에 굉장히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2차 전지와 5G 종목이 잘 가면 반도체와 일정 부분 따라오고 특히 이 MLCC는 따라가는 거죠.
오늘 왜 삼성전기가 10% 이상 뛰었겠습니까? 장중에. 2차 전지가 뛰고 8BG가 뛰면 그 다음에 뭐가 뛴다? 삼성전기가 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섹터는 뭐 해야 됩니까? 세트로 가는 게 하나의 세트로. 그러니까 저 세 세트가 내 계좌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투자 전략 시간에 굉장히 강조를 드린 거죠. 오늘 이제 종목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종목까지 말씀 안 드리고 항상 섹터를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하시면 왜 제가 이제 강조를 지난 시간에 어떤 섹터를 했는지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더 넣는 섹터가 뭐냐면 바로 이 콘텐츠와 관련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최근에 언급을 굉장히 안 됐던 종목인데 사실 작년에 제가 올해 기대되는 섹터 중에 하나로 말씀드렸던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섹터는 우리가 꼭 봐야 된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강력한 우리가 주도 섹터는 뭡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 때입니다. 없는 게 생기는 거는. 이것만큼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아무리 업황이 개선되고 한때 조선업이 엄청나게 개선되고 이렇게 되는 업황 개선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좋은 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입니다. 근데 지금 콘텐츠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이 OTT잖아요. 넷플릭스 같은 거, 디즈니 같은 거.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유가 있죠. 우리나라 시장 자체도 굉장히 좋지만 우리나라는 뭡니까? 이 콘텐츠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탐이 나는 거죠.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 킹덤이나 이런 거 제작하잖아요. 그 부분이 뭐야? 지금 현재 이 넷플릭스는 미국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좀 처해 있다가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면서 활로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디즈니라든지 많은 OTT 업체들이 경쟁을 하면서 레드오션이 되다가 아시아 시장에 하면서 굉장히 얘들이 좀 좋아졌는데 가장 큰 이유가 아시아 시장 공략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중국 가야 되는 거죠. 중국이나 동남아나 아시아권 안에도 호주나 이런 쪽으로 지금 발을 넓히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K-팝이라든지 K-드라마라든지 이 예전에 푸드도 얘기하지만 이런 뭡니까? 한류 콘텐츠를 채워야 그런 나라들에서 지금 현재는 장사가 잘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시장 자체로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우리 시장 자체보다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채워지는 한류 콘텐츠들로 다른 동남아시아나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에 좋은 징검다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어때요? 최소한 10년간은 어때요? 우리나라 콘텐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갑의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들이 나중에는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제일 큰 중국 시장이나 아시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이 콘텐츠는 지금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영향을 받았지만 이제 시작이고 제가 이제 주가 흐름을 우리나라 시장을 보려면 이제 미국 시장을 같이 좀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주가 흐름이 어때요? 고점에서 이만큼 급락했고 지금 반등을 한 요 정도 주고 있다 그렇죠. 반등을 요 정도 주고 있고 정말 1분기 저점으로서 좋은 회사들은 반등이 이미 지난 고점권의 박스권까지 들어간 이제 반등이 나온 업체, 박스권까지 들어간 업체 이렇게 보는데 고점을 돌파한 이미 업종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급락이 어마어마한 급락인데 이 급락을 이미 넘어서서 주가가 여기 가 있는 코로나19 급락 이전에 넘어서서 주가가 여기 가 있는 업종들이 있는데 과연 어떤 업종들일까요? 우리나라는 아직 못 갔습니다. 미국은 갔습니다. 미국이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고점이 넘어가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섹터들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아마존이죠. 아마존은 다 알고 있죠. 요즘에 말하는 언택트. 그와 관련되어 있고 혹은 온라인 배송과 관련해서 이 직접적인 만나는 것보다 온라인 쪽에 뭔가 물류가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여기 가 있는 게 아마존이죠. 아마존이고 두 번째는 아이러니하게 월마트도 여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미국은 유통시장이 어떻게 보면 마비 상태죠. 그러니까 월마트도 여기가 있고 또 하나 가 있는 게 있는데 여기 업종이 뭘까요? 그게 이제 넷플릭스입니다. 이 넷플릭스는 지금 이미 이제 이 콘텐츠 사업에서 넘어서서 직전 고점을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어려운 업종들이 있지만 그걸 상쇄해서 이후에 더 크게 좋아질 거라는 종목들은 이미 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좀 반영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콘텐츠 사업과 관련된 업체들이 그 사업의 자체적인 것보다는 어떤 기업의 내부적인 문제로 못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콘텐츠 업종들을 조금 살펴보면 대표적인 게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도 있고요. 제이 콘텐트 리더 있죠. 잘 알고 계시는.
그 외에 이제 기타 등등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일단은 대장적으로 놓고 좀 봐야 되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 가장 큰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CJ의 같은 드라마라든지 모든 컨텐츠를 좀 제작하는데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제가 얘기했지만 이 컨텐츠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저작권입니다. 이 컨텐츠 사업은 결국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이 되고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CJ에서 제작하는 드라마의 모든 판권을 저작권을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메리트가 있고 제 콘텐츠리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편에서 지금 중앙계열에서 만들고 있는 모든 콘텐츠의 소유권은 저작권을 이쪽이 제 콘텐츠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회사가 중추적인 이제 컨텐츠와 관련된 역할을 좀 할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이제 컨텐츠 제작하는 회사들은 위탁받아서 제작하기 때문에 제작만 하고 저작권은 위탁했던 쪽에 보통 다 넘겨주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 메리트가 없는데 이런 회사들은 직접적인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고 결국에는 이 OTT 시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힘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보신다면 역시 3분기에 이후에 우리가 좀 큰 폭으로 봐야 될 종목 중에는 이런 종목 업종 섹터도 반드시 좀 넣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이 보면서 드래곤 있는 거 보시면은 블록딜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출렁거렸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사실 업황 개선과 상관없이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주가가 잘 못 간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단발성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주가의 흐름을 보면 블록딜 영향을 받아서 안 좋았고 굉장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펀더멘털상의 문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잘 보시면 이 코로나 이후에 급락한 이후에 주가가 대부분 한 요 정도가 있는데 이 컨텐츠 관련 업종들은 거의 직전 고점 박스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굉장히 안 올라갈 것 같고 못 올라갔을 것 같고 블록딜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급락 이전의 주가를 거의 다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알게 모르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좀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주도주가 대충 이제 어느 부분인가를 이해를 좀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주도주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좌를 좀 봤을 때 계좌는 어떻게 됩니까? 주도주하고 단기 종목하고 이렇게 같이 섞여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너무 시장이 지난번처럼 급락하게 되면 단기 수익 종목은 가지 못하죠. 주도주 일부만 남겨야 되는데 최근처럼 이제 시장이 반등주기 시작하면은 요거를 적절히 섞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도주는 길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고 단기 수익주는 계속해서 그때그때 흐름에 따라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시장의 급락이 워낙 컸기 때문에 사실 주식을 지금 계속해서 반등을 주는데 잘 못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제 한번 급락하지 않으니까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상승이 뭐 한 번에 끝까지 가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몇 번의 과정을 거칠 수 있고 지금 현재 코로나19와 관련된 정점론이 나오고 악재보다는 트럼프의 경제 재개론이 먼저 시장에 먹히면서 지금 반등이 이어가고 있는데 결국엔 꺾일 수 있죠. 언제? 그 정점론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반영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라든지 경기가 반영되는 시기에 시장을 꺾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시점이나 정확하게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게 뭐 1950원 코스피지수를 봤을 때 1950에 꺾일지 2000에 꺾일지 2100에 꺾일지 2200에 꺾일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 모르는 사실을 놓고 계속 걱정만 하고 있으면 결국 주식을 못 삽니다. 그럼 이 반등은 다 놓치는 거죠. 급락할 때는 급락하는 대로 두드려 맞고 올라갈 때는 겁나서 주식 못 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계좌는 이제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런 두려움을 갖지 말고 지금은 수익을 내야 될 때는 수익을 내라고 걔가 한 2, 3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포트를 좀 맞춘다라고 보면 결국 주도주를 한 30 정도 넣고요. 30 정도 넣고 단기 수익률을 30 정도 넣고 현금을 한 40 정도는 들고 계십시오. 왜? 지금은 시장에 이제 어느 순간에 급락이 나올지 모르니까 현금은 예비용은 좀 확보가 좀 돼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주도주는 일정 부분 이 수준대로 유지를 하고 나머지 한 30% 정도를 롤링하면서 단기 수익률을 맞추면 전체적으로 계좌 비율을 좀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시장이 아주 좋을 때는 어때요? 주도주 한 50, 단기 수익률 40, 뭐 현금은 한 10% 이렇게 가도 아주 대세 상승장에서는 가능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처럼 급락할 때는 어때요? 주도주를 한 20% 정도 남겨주고 단기 수익 제로, 현금 80까지
가지고 오는 거죠. 급락에 따라서. 그러면 결국 계좌라는 건 어때요? 이 세 가지가 주도주와 단기 종목과 현금의 비중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죠. 지금 현재 비중은 한 30대, 30대, 40 정도로 본다면 시장이 좀 더 완연하게 좋아지면 이 비중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거고 현금 비중이 낮아질 거고 시장이 또다시 굉장히 하락의 기운이 돌면 이 비중들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될 거고 주도주는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줄어들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 팔고 나면 주식을 못 사요. 그러니까 주식이 적어도 내 계좌에 아주 중요한 포트에서 5%씩이라도 있어야 10%라도 전체 비중에서 있어야 결국에는 이제 주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포기한다라는 거는 결국 다 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들을 내가 시장 상황에 맞게 어떻게 맞춰야 되냐를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샘플러스 카톡방에 보면 계속해서 이 비중을 공개를 처음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이 얼마고 주식 비중이 얼마인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제가 공개를 했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비중대로 왔다가 급락하기 전에는 현금을 80%까지 늘렸던 부분을 좀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계좌의 포트를 좀 맞춰 나가는 전략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은 그런 점에서 한 30대, 30대, 한 40 정도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을 좀 보시기 전에 HTS에서 이제 수급 변화를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를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삼성전자 수급입니다. 삼성전자 수급이고 제가 2주 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부분을 좀 보시는데 이 장면도 계속 보셨던 거죠.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들이 처음으로 500만 주 이상 지난 동안 했던 과정을 한번 보세요. 1000만 주씩 계속 1100만 주씩 큰 폭으로 3월 달 초에 우리 시장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때려서 급락을 이만큼 1400대까지 내렸죠. 그 전부 다 어떻게 보면 5, 60%가 바로 삼성전자 물량입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 매도가 줄다가 제가 삼성전자 매수 물량이 들어오는 시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굉장히 수급이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바뀐 게 눈에 안 보인다 그랬죠. 왜냐하면 서서히 바뀌고 외국인들이 확 바뀌는 게 아니라 매도 물량을 매수 물량이 서서히 넘어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지지난주부터 우리 시장은 좀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오늘처럼 확 들어와가지고 시장을 들어올려 버리면 지금 사기에는 어떻게 보면 한 발 좀 늦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요 삼성전자 부분을 조금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주도 섹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보시면은 LG화학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매도세를 이어오다가 지금 어때요? 이제 보시면은 매수세로 좀 전환하고 있죠. 삼성전자, LG화학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보시면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도 보시면은 거의 뭐 드라마틱하죠. 보시면은 개인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받아오던 부분은 뭡니까? 이번 주에 뭡니까? 외국인들이 완전히 돌려주고 있죠. 기간도 같이 돌리고 있죠. 삼성전기가 결국에는 외국인 기간이 이번 주 4월 14일 전후로 해서 뭡니까? 같이 돌리고 있죠. 그러니까 수급이 지금 분명히 바뀌고 있는 거죠. 전체적인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요렇게 보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삼성 SDI인데 삼성 SDI도 지금 보시면 어때요? 계속해서 개인들이 사오던 물량을 여기서부터 어떻습니까?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이번 주부터 극적으로 돌리고 있죠. 그러면 제가 이 IT 대형주들을 왜 보여드리냐면, IT 대형주들의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수급이 완전히 돌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보통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 보거나 방송에서 보면 어때요? 외국인들 수급은 오늘 이제 처음으로 돌았었지만, 그 전에 어떻게 해요? 어제까지도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앞다는 것처럼 나오는 거죠. 근데 좀 전에 IT 대형주들을 보니까 어때요? 수급이 다 며칠 전에 다 돌았죠. 근데도 여기는 지금 안 보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전체적인 물량을 놓고 보면 아직까지 외국인 매도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주도주는 어때요? 주도주는 수급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주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으로 확인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부분을 보시면 결국 주도주라는 거는 이게 주도주라는 거죠. 실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수급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우리가 그냥 방송에서 언급하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으로도 주도주는 찾을 수 있죠. 가능하죠. 그러면 수급으로 보든 실적으로 보든 뭐를 보든 뭡니까? 주도주는 다르다. 주도주는 주도주다.
제가 아무리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전기가 주도주라고 얘기를 해도 수급이나 실적이 따라오면 소용없는 건데 이렇게 지금 주도주는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알게 모르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두 번의 저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전에 급락 때도 마찬가지지만 서서히 바뀌기 때문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삼성전자와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삼성전자와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었죠. 뭐냐면 여기서 이제 수급이 바뀌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한번 이제 들어올리면 어떻게 된다? 개인들은 다 매도한다는 거예요. 다 매도하는 거예요. 오늘 개인이 무려 이제 700만 주 이상 삼성전자 매도를 했죠. 제가 어제 그래서 팔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외국인들한테 물량을 넘겨주지 말라고 제가 바로 어제 이 시간에 여기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여기서 이제 한번 사전 작업이 된 상태에서 들어올리면 개인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워낙 고가에서부터 삼성전자를 사왔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들어올려줘가지고 하면 거의 본전 근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본전에 판다는 거죠. 지금까지 급락했을 때 마음고생대로 싹 다 하고 결국에는 이제 본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뭐냐면 심리가 다행으로 생각하죠. 본전에 나서 그래도 본전이라도 꺼내서 다행이다. 혹은 한 10% 마이너스로 막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제 시작은 여기서부터라는 거죠. 여기서부터인데 제가 이 부분을 왜냐하면 모든 급락 시기마다 너무나 많이 봐왔던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 강조를 했잖아요. 물량을 넘기지 말라고. 근데 보시면 어때요? 물량 다 넘겼는데 적어도 이제 우리 서울경제 TV를 보시고 있는 시청자분들은 안 넘겼을 거라고 저는 좀 굳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결국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거든요. 다 드렸고 계좌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저와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 계좌입니다. 아마 지금 보시고 이제 웃으실 수도 있는데 공개했다고 그대로입니다. 뭐냐면 2차전지 관련된 종목 하나 있고요. 5G 관련된 종목 하나 있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 하나 있고 이걸 다루는 뭡니까? MLCC 관련된 삼성전기 있고요. 그다음에 플랫폼과 콘텐츠 관련된 카카오 매수했고요. 항공우주 납북 과제로 매수했고 아스도 매수했습니다. 오늘 대부분 다 이 종목들이 급등했는데 오늘 들어간 종목도 한 종목 있지만 대부분 미리 다 선침해서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고 뭐 아스트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작년 9% 이상 급등했지만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고 이 주도주들도 지금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별로 저는 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같이 매매하신 분한테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아마 몇 달째 들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그거 하시지 계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마 눌림목에서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면서 이 시세를 좀 2, 3분기, 3분기 이후까지 낼 수 있는 종목들은 끌고 가고 단기적인 종목들은 거래를 좀 하고 요런 종목을 선정하는 부분은 저는 전부 다 시스템에 한 80% 이상 걸러내는데 이 종목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매집이 들어온 거를 꼭 확인한 종목만 시스템상으로 확인한 종목만 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서 본인의 계좌를 좀 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언제 급락할지 월요일날 급락할지 화요일 급락할지 급락은 한다는데 저도 오늘 일정 부분 견해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요 시기가 지나면 경기와 맞물려서 하도가 되는 시기가 올 것이고 그때는 시장이 좀 밀릴 겁니다. 그 걱정만 하다가 주식을 못 사는 것보다는 그냥 일단은 그냥 사는 게 낫습니다. 일단은 못 사시는 것보다 사시는 게 낫다라고 보고 이 말은 완벽한 것보다 일단 저질러 보자. 이게 페이스북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벽면마다 이 말이 걸려 있는데 그냥 일단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일단 저지르고 보자. 이 부분하고 계속해서 내 지금 계좌나 이런 부분에 단점만 생각하다 보면 결국 시간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IT 종목에 관해서 말씀드렸던 게 벌써 지지난주부터 한 2주가 흘렀는데 이미 이제 오늘 시세가 폭발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두려워하지 말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안 좋은 사건이 벌어져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마음가짐만 있으면 됩니다. 내일 폭락하면 일단 내일 다 정리한다 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두려울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오늘은 주도주와 계좌를 포트로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한번 주말 동안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또 다음 주부터 또 새롭게 활기차게 주식 생활 또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위원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 계좌가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지 화끈하게 공개를 하시면서까지 강의를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저희 이지환 전문가님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우리 위원님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다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에 어떤 종목을 같이 매매하고 있는지도 말씀을 드렸죠.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위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